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심하면 대소변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는 허리 디스크.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감각 이상이나 마비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데 심하지 않을 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지만 치료 후에도 나아지지 않거나 심한 마비 증상이 있을 땐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잘 관리하지 못하면 치료 후에도 재발할 수 있다는데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고 허리 근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리 디스크의 올바른 관리법과 예방법, 101세의 프로포즈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허리 디스크인데요. 허리 디스크는 치료한 뒤에도 다시 재발할 수 있어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중앙대 의대 정형외과 송광석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유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허리 디스크가 생겼을 때 뭐 디스크가 터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는 건 정확하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우선 잠깐 모형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요추에 이제 모형을 갖다 놓은 건데요. 네.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고 이 요추에서는 여기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건데 다리로 가는 신경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허리를 많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네.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이렇게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앞쪽에 이렇게 디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해부학적으로 추간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추간판이 탈출됐을 때 저희 병원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통 이런 걸 대부분 디스크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디스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척추체랑 척추체 사이에 이 가운데 위치하고 이렇게 척추의 움직임을 부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몸에 충격이 왔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크의 단면을 이제 저희가 잘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운데 쪽에는 말랑말랑한 젤리와 같은 이런 수액이 있고요. 네. 이 수액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섬유륜이라는 막이 있습니다. 네. 아까 디스크가 터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막이 찢어지면서 이 안에 있는 수액이 바깥쪽으로 흘러나와서 이렇게 신경을 누르는 그런 거를 이제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탈출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좀 비유를 다르게 한번 설명을 네. 해보겠습니다. 여름에 감나무에 땡감이 있는데 이 땡감이 감나무에서 뚝 떨어지면 땡감 자체는 단단하니까 잘 터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계절이 지나서 땡감이 홍시가로 바뀌면 네. 이게 말랑말랑하잖아요. 네. 그러면 감나무에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죠. 터지죠. 예. 네. 그게 디스크 병이에요. 그런 식으로 터져버리는 게. 젊었을 때는 그 디스크 그 부분이 수분이 꽉 차고 단단한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이제 퍼석퍼석해지고 또 수분 자체가 빠지지 않더라도 변성이 되면 그 자체가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병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병이 되는 것을 척추 내장증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분도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요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라는 그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네. 평소에는 그냥 일상생활 하는 데는 건강하게 잘 하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움직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허리 디스크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막이 찢어지고 수액이 갑자기 나오니까 갑작스럽게 증상이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시거나 잠깐 삐끗하시거나 했을 때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제 그럴 때 내가 뭔가 자세를 잘못 취해가지고 이게 디스크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디스크 자체에 퇴행성 변화가 있어서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이라든지 뭐 이런 수액이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되면은 잘 찢어질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사소한 충격에도 이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주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예.
외상으로 생긴다고 보통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이제 외상 자체로만 생기려면은 아주 골절이 될 정도의 아주 심한 외상이 있어야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허리를 무리하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자세가 안 좋다든지 뭐 일반적인 생활 습관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디스크 탈출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예. 증상은 어떻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을지라도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근데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 이 다리가 저린다든지 아니면 허리가 아픈다든지 뭐 이런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심해지면 뭐 하지 마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대소변 장애까지 올 수 있다고 하던데요. 진짠가요? 네, 저희 뭐 심한 디스크 탈출증 때문에 신경이 심하게 눌리게 되면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보행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좀 디스크병 중에 제일 무서워하는 상황인데 네. 디스크가 아주 광범위하게 터져서 이제 신경을 아주 심하게 압박하는 상황이면요. 환자분들이 이제 항문 주위에 감각 이상을 호소하시고 이렇게 대소변 장애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합니다. 그 어르신들은 허리 수술한다 그러면 일단 말리고부터 봐요. 네. 야, 허리 수술하고 나면 더 아프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허리 수술하고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허리 수술은 제일 마지막에 해라 이런 말씀들 많이 예,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MRI를 찍으면 MRI는 굉장히 심한데 실제 정상은 별로인 사람이 있고 네. 근데 반대로 MRI가 약한데 정상이 너무 심해서 네. 다른 치료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종류가 나눠진다면 교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치료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우선은 저희가 이런 디스크 질환을 치료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MRI가 심한 영상 소견이나 이런 게 아니고 환자의 증상 자체입니다. 그래서 네. 항상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증상이 기준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저희 그 허리 디스크 질환은 보통은 처음엔 너무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좋아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한 6주나 3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면 뭐 70 내지 80% 정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또 디스크가 수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져서 바깥쪽으로 나오면 이게 좀 우리 몸의 작용에 의해서 그 양이 좀 많을수록 오히려 더 잘 없어지고 사이즈가 많이 줄면서 또 없어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연 치유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환자분 초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쉬어보기도 하고 약물 치료, 뭐 물리 치료, 운동 치료 같은 걸 병행을 하고요. 그래도 안 좋아진다 그러면 뭐 신경주사 치료 이런 걸 또 해보고 그래도 안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는 수술을 하셔야 네. 증상에서 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튀어나온 디스크의 양이 많을수록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네. 저는 좀 네. 신기하거든요. 이런 네. 거는 어떤 경우에 그런 건가요? 글쎄 이제 저희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는 수액이라는 게 아까 막에 둘러싸여 있는 네. 구조물인데 이게 외부로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은요 저희 몸에서 이게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면역 반응이 작용을 하고 여러 가지 세포들이 그 이물질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사이에 환자분이 증상이 괜찮으셔서 조금 이렇게 두고 보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터진 디스크들이 사이즈가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는 있어요.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다고 했을 때 네. 수술을 하고 또 재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걱정하시는 네. 것 같아요. 이게 재발하는 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부위에 다시 터진 거냐 아니면 그 수술한 그 아래 위에 또 생긴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의사분들은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설명을 통해서 환자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교수님 견해는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수술적 치료의 목적을 저희 환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아주 힘든 증상의 원인이 되는 디스크를 저희가 제거하는 게 수술의 목적이고 하는 행위이거든요. 네.
수술을 하셨다 그래서 디스크 자체가 예전처럼 아예 건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수술을 하신 분도 적극적으로 이제 디스크를 관리하시고 꾸준하게 운동하시는 그런 치료들이 좀 필요하죠. 허리 디스크도 재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제작진이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신 사례자 한 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 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후 재발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김남숙 어머님. 어머님의 경우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심한 마비 증상까지 동반됐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허리 반쪽이 완전히 마비가 돼 있더라고요. 아무리 꼬집어도 감각이 없고 허벅지까지 감각이 없어갖고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증상이 워낙 심한 데다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후에도 나아지지 않아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잘못된 자세가 증상을 악화시킨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허리가 맨날 구부정하게 가 있고 물건 집을 때도 그냥 팍 짚고 또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완전히 반은 누워 있다시피 하고 반은 앉아 있고 그렇게 자세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옆으로 기울인 자세를 자주 했었다는 어머님.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면 디스크를 지나치게 압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허리를 굽혀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도 마찬가지죠. 허리 너무 아파. 게다가 어머님은 체중까지 급격히 늘어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답니다. 제가 임신하면서 살이 너무 찌고 임신 중도까지 갈 지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를 놓고 살이 안 빠져서 아마 그게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임신 후 체중이 20kg 이상 증가하면서 허리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15년간 통증이 계속됐지만 잘 관리하지 못해 악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젠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앉을 땐 등을 펴고 쿠션을 받쳐서 척추의 부담을 덜어주고요. 집안일을 하면서 오래 서 있을 때는 15에서 20cm 정도의 받침대를 두고 한 발씩 교대로 올려줍니다. 달라진 게 많죠. 제가 허리가 아플 때 싱크대가 너무 낮아서 설거지하면은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싱크대도 좀 내 키에 맞춰서 많이 높이고 그리고 발받침도 하면서 양쪽으로 발을 번갈아 가면서 했더니 훨씬 허리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머님의 경우 수술하지 않은 다른 디스크에도 퇴행성 변화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더 주의하고 있는데요. 우선 MRI 검사를 통해 수술 부위와 다른 디스크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노력했던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될까요?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네, 잘 지냈습니다. 허리는 요즘에 조금 어떠셨어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수술 전에 찍으신 사진인데 네. 여기가 이제 좀 다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번에 다시 찍은 거 보면은 높이도 올라갔고 거의 진행을 안 하셨어요. 관리를 너무 잘하셨고 신경을 잘 쓰신 것 같아요. 디스크가 닳아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보형물을 넣고 척추의 위치를 바로잡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다행히 현재는 호전된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제 4번하고 5번 요추 사이 이 디스크가 다 닳아진 퇴행성 디스크 질환 환자였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통증이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이상 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사로 고정해주는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부위에서는 이제 통증이 발생하지 않고 호전된 상태지만 아직 2, 3번 요추관, 제5 요추, 제1천 추관 이 두 마디에는 퇴행성 디스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위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는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른 자세와 꾸준한 허리 근력 운동. 엎드린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려 약 10초간 버티면 허리 근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팔을 뻗어 엎드린 상태에서 둥글게 등을 말아 올리는 자세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 동작을 할 땐 등을 아래로 내려주는 반대 동작도 함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근육을 풀어주고 척추를 교정해주는 도수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엄청 시원해요. 도수 치료와 운동 치료를 할 땐 무리 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제가 그동안 몸을 너무 많이 방치해서 후회가 많이 되는데 앞으로는 재활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 관리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 잘하셔서 오랫동안 활기찬 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 사례자분께서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신 후에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 허리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선생님, 허리 디스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역시 바른 자세가 중요하겠죠. 네. 제일 중요한 자세는 허리를 좀 이렇게 꼿꼿이 피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허리를 꼿꼿이 피신 상황에서 팔다리 운동하시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오래 걷는 거라든지 가볍게 뛰는 거, 또 수영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 통증을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꾸준하게 운동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나쁜 자세를 안 취하셔야 되는데 네. 제일 저희가 대표적인 자세가 허리를 구부리고 배에 힘이 들어가는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허리를 구부려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자세라든가 저희가 운동 중에 이제 윗몸 일으키기 있죠. 네. 윗몸 일으키기도 허리를 많이 구부린 상황에서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운동은 디스크 환자에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허리에 좀 근육이 생기니까 왠지 허리 건강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꼭 그러게요.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네, 그래서 우선 디스크를 앓고 계신 분들은 허리를 구부리시고 배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디스크 내부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네. 그래서 디스크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많고 질환별로 좀 권해드리는 운동이 좀 다르죠. 저는 등산을 이야기 드리겠는데 네. 등산은 사실 허리와 무릎 건강에도 좋고 심폐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칼로리가 감소되니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비탈진 거, 경사가 30도 이상 40도가 된 경사진대를 올라갈 때는 그래도 간신히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허리에 충격이 주니까 네.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은 등산할 때 비탈진 거는 하지 마시고 언덕 정도 평평한 운동장을 계속 도는 거 이런 걸 하시길 권합니다. 뭐 날씨가 좋을 때는 이렇게 밖에 걷는 게 가장 좋을 테지만 맞습니다. 뭐 덥거나 비가 올 때는 아무래도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허리 건강에 좋은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뭐 허리에 좋은 운동이 여러 가지 운동이 많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에서 간단하게 서서 할 수 있는 운동 한 2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허리 건강에 좋은 운동들 두 분 선생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좀 보여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아주 어렵진 않겠죠, 선생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우선 첫 번째 할 운동은 이제 근력 운동하기 전에 이제 허리 근육을 푸는 이제 스트레칭 운동인데요. 그래서 집에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옷걸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뭐 수건도 좋고 간단한 막대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양쪽 손을 잡으시고요. 우선은 이제 다리를 어깨 넓이로 좀 이렇게 벌립니다. 네. 네, 벌리시고 그다음에 허리를 최대한 곧곧이 세우신 다음에 네, 손을 앞쪽으로 하시면서 팔꿈치는 최대한 펴시고요. 팔꿈치가 거의 귀에 닿을 정도로 위를 쭉 올리십니다. 네. 여기서 팔을 양쪽 들으신 팔을 뒤쪽으로 반동을 둬서 한 3번 정도 반동을 두십니다. 하나, 둘, 다시 앞으로 왔다가 네, 반동으로. 셋, 네. 네. 이렇게 주시고요. 저 한번 해보니까 뒤쪽을 제칠 때 네. 허리가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예. 그래서 허리를 제치실 때는 똑바로 펴시고 팔을 뒤쪽으로 최대한 보내시려고 노력하시면 네. 척추의 앞쪽, 뒤쪽 근육이 많이 스트레칭이 될 것 같습니다. 어이구, 시원합니다. 예, 다음엔 두 번째 동작인데요. 예, 척추 등 쪽에 이제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저희가 보통 스쿼트라는 운동을 많이 하실 텐데
그 스쿼트를 조금 허리 근력에 맞춰서 조금 변형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깨 높이보다 조금 더 벌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넘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넓이로 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 뒤쪽에 힘을 꽉 주시고 허리를 곳곳이 세우신 다음에요. 그다음에 팔은 앞쪽으로 뻗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팔을 들고 계시고 이 허리를 핀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살짝 뺍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몸의 중심이 발 뒤꿈치에 가 있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발가락은 지면에서 좀 뜨게 됩니다. 그 요 상태에서 가슴을 피시고 약간 정면보단 상방을 보시면서 열을 세시는 거죠.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를 하시게 되면 약간 위쪽을 바라보면서 10초 정도 네. 버티면 되는 거군요. 7, 8, 9, 10 이렇게 하고 좀 쉬시고요. 네, 이 동작도 3회 내지 5회 정도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건데요. 이제 뭐 밸런스에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러시면 좀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네. 예, 스쿼트는 이제 허벅지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릎을 많이 구부리거든요. 이 운동은 그냥 너무 무릎을 많이 구부리실 필요는 없고 네. 허리를 곳곳이 피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를 빼는 자세만 유지하시면 근력 운동이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예.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리시고 팔은 앞쪽으로 하시고 허리를 곳곳이 피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뺍니다. 네, 그렇게 되면 몸의 중심이 발 뒤꿈치에 가게 되고 발가락은 좀 뜨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허리를 피시고 전방보다는 약간 위쪽을 주시하시면서 유지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 동작을 한 10초 정도 유지하시는 걸 한 세트로 하시고 5회에서 10회 본인이 하실 수 있을 만큼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 동작 잘 봤습니다. 예. 자리를 돌아와 주시고요. 예. 아주 어렵지 않은 동작들이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운동법들 집에서 TV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찬 선생님 한번 해보니까 어떠세요? 허리 운동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거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 다만 네. 해보니까 균형을 잘 못 잡으면 넘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벽에 기대고 하면 그러면 좀 안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뒤쪽으로 가니까 맞습니다. 균형 감각이 없으시면 혹시나 넘어지셔서 다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벽 쪽에 기대서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허리 디스크와 관련해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궁금증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진료실. 여러분들의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허리 보호대를 너무 장기간 착용하면 안 좋다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고요. 다음으로 곰국이나 고깃국을 챙겨 먹으면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는 분들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를 삐끗했을 때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약간 허리를 삐끗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통증을 가라앉히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심한 요통이 오셨으면은 안 아픈 자세로 쉬시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우선 좀 움직여 보면서 어느 정도 통증인지 가늠해 보실 수도 있고 뭐 집안에 소염 진통제라든지 진통제가 있으시면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찜질하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염좌라고 얘기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인대나 근육이 좀 뭐 삐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2, 3일 정도 지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아무리 지속이 되더라도 1, 2주 이상 지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근데 네. 이 기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은 병원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무거운 물건 드시다가 이제 허리가 굉장히 아파지셨는데 이제 누웠다 일어나시거나 뭐 앉았다 일어나실 때 네. 이렇게 특히 이렇게 움직일 때 심한 통증이 있으시면 요새는 또 척추골절이 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는 또 병원을 찾아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가끔 이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허리에 좋진 않을까 싶어서 뭐 곰국이나 고기 같은 것들 챙겨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허리 수술이나 무릎 수술하고 나면 그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께서 곰국 또 네. 고깃국을 꼭 이렇게 주시는, 예를 들어서 한 번은 미역국을 계속 네, 드시듯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단백질이니까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대개 드시면 한 달, 뭐 2달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큰 이렇게 대야에다가 끓여서 한 달 내내 드시고 막 네.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영양분이 불균형하잖아요. 단백질만 너무 드시고 다른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은 별로 못 드시는 게 되니까 이 음식을 드시되 조금 적게 이 기간을 좀 정해놓고 조금 짧게 드시고, 사실은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많은 음식, 그런 음식, 야채나 과일 이런 것도 많이 보충을 해야 균형 잡힌 식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아플 때마다 복대하고 또는 보조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그러신 분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복대나 보조기를 하셔서 증상이 의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예. 계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통증 완화를 위해서 쓰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랜 기간 쓰셨을 때는 이게 척추 주위의 근력이 좀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는 건 좋지 않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이 외에도 또 기억해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디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런 퇴행성 디스크 질환은 저희가 얼굴에 주름 생기듯이 나이 드시면서 누구나 뭐 증상의 정도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사실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아주 심한 증상은 덜 심한 증상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사실 치료를 병원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100세 시대의 그 건강한 척추를 위해선 이제 올바른 생활 습관, 자세, 그다음에 꾸준하게 운동하는 그런 습관들이 오히려 근본적인 치료에 가깝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건강한 허리를 좀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허리는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기둥이 바로 서야 우리 몸의 다른 부위도 무너지지 않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바른 자세 잊지 마시고 허리 근력 운동도 틈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